항토길에다가 1km 되는데 전기장판을 좀 깔아드릴까. 딸한테는 피아노를 좀 가르쳤는데 네.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청년 시절의 박홍률 시장님은 어땠습니까? 범생이었죠. 저는 왜 시장이 잘 안 믿기죠? 안녕하세요. MBC 앵커 최다훈. 허연주입니다. 네, 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봅니다. 네, MBC 유튜브 미니대담 오늘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또 이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시는 건 또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스튜디오가 밝고 정말 긴장감도 올 수 있고 멋있습니다. 목포 MBC가 크게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새로운 마음을 한번 좀 달려보려고 네. 이렇게 좀 단장을 해봤습니다. 네, 단장이 잘 됐습니다. 네. 네, 저희 MBC와도 작년에도 많은 좀 인터뷰도 하시고 촬영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또 신한 군수님과 동창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또 캠핑 예능 촬영을 하셨었는데 어떠셨는지요? 고등학교 고교 동창인데 네. 목포 MBC가 그 기획을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우정의 자리를 갖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시청자들이 그때 앵콜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앵콜 방영까지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박앤박이었습니다. 네, 네. 맨 박대박. 처음에는 예. 박 시장과 박군수 예. 이렇게 내자고 그렇게 얘기들이 좀 돌다가 목포 MBC PD와 박홍률 시장이 그냥 박앤박이 좋겠다. 예, 시장 군수 좀 띄워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잘 편집도 잘 되고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네. 네. 확실히 박앤박이 조금 더 정감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시장 군수 들어가면 직책이 들어가니까 네. 좀 시장 군수하고 나이도 들게 보이고 네. 또 박앤박이 놓으니까 또 고교 동창이니까 친구처럼 개구장이처럼 정말 좋았잖아요. 네, 뭔가 이 그렇죠. 콤비 네.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또 목포 신안 통합도 좀 잘 이루어지려나요? 박앤박은 비교적 이제 좋아하고 네. 우리 이 신안 군수님 박우량 군수님은 사선을 하신 분이고 네. 저는 초선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재선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장 군수에 크게 뭐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서 다음 세대들의 미래의 터전을 크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박앤박이 한번 우리 이 통합 좀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죠. 네. 그러나 이것이 이 시장 군수의 뜻으로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주민과 특히 이 정치권이 협조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항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정 얘기들 또 정책 얘기들 나눠보기 전에 또 새해잖아요. 네. 이 새해가 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시정 말고 시장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뻤던 일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요. 예. 제가 그 눈이 자꾸 좀 처져서 네. 눈을 살짝 좀 얼렸어요. 수술까지는 아닌데. 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다 젊게 보인다. 오. 또 예쁘게 보인다 해서 네. 그게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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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젊어 보이신다 네. 했더니 어쩐지 좀 네. 화면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몸무게가 네. 한 3kg 정도 빠져가지고 아. 또 조금 더 쉽고 네. 제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69kg, 네. 대학 다닐 때는 72kg, 사회 나와서는 한 74, 5kg 했는데 네. 몇 킬로가 훨씬 더 쪄 있었죠. 그런데 많이 다운됐습니다. 지금. 너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일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그냥 아. 그 눈에 피멍도 터지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첫째 술을 적게 먹으니까 네. 술하고 안주를 적게 먹으니까 쭉 빠더라고요. 얼굴이 좀 하얘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하얀 것은 우리 저 네. 시청자들한테 예. 또 예쁘게 보이려고 분장을 좀 가볍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눈 뭐라고 하죠? 시술이라고 할까요? 눈웃음도 네. 잘 이렇게 예쁘게 보이시고, 네.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지난해 성과 저희가 이제 시장님의 개인적인 것도 물어봤지만 또 목포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체전이 열리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평가하시나요? 그 뭐
저야 뭐 자평이니까 예. 성공이라 하지만 대부분이 특히 우리 전국 국민들이 그 아주 104회 전국체전인데 104번이나 전국체전을 했는데 역대 네. 전국체전에서 가장 훌륭하게 가장 또 예술적으로 됐다. 그 체육 경기만이 아닌 예술체전까지 돼서 애체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경상도 쪽 지역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친절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전국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내후년에는 전국 생활 또 축전이 있고 또 그리고 전국 육상 경기대회가 또 있고요. 네. 또 국제 배드민턴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계속 연달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도시로 이렇게 좀 격상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나 아쉬운 점 없이 또 성공적으로 체전에 개최하셨고 또 스포츠의 도시로서의 발판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이것 외에도 사실 오랜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목포역 신축업 실시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포 역사가 1978년도에 예. 개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46년쯤 되죠. 40여 년 만에 드디어 490억 원의 그 신축 예산을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사장 할 것 없이 국장 또 용역회사까지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반영을 시켰는데 아주 큰 성과라고 봐야죠. 우리 이 직원들과 또 정치권 또 각 부처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2억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네. 우리는 목포를 상징하는 그러한 좀 역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고 그쪽에 또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또 목포시에서도 별도로 배치도 조감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 역사가 새롭게 단장이 되면은 지금 현재 앞에 저 주차장이 좁거든요. 네. 주차장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현재의 청사가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로보다는 2로 위에다가 만드는 선상 네. 역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목포시에서는 여기에 연결해서 역세권을 이제 개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인터뷰를 예. 또 제가 한번 네, 좋습니다. 앞으로 또 탈바꿈할 이 목포역이 좀 기대가 되고요. 목포역 얘기도 했고 저희가 스포츠 이야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 우리 또 청년들이 찾아오는 목포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청년 시절의 박홍률 시장님은 어땠습니까? 청년 때는 그때는 사실 안행버스가 많았죠. 그래서 안행버스 타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캠핑카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등산 네. 복에 등산화 신고 모자 쓰고 가서 1박 2일 텐트 치고 캠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KTX, SRT처럼 2시간 20분 만에 서울에서 목포를 오지 못하죠. 예. 그때는 적어도 새마을로도 5시간 걸리고 막 그랬어요. 안행은 7시간 걸리고. 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여행을 많이 못했죠. 청년 시절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죠, 대신에. 책을 많이 보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공부를 즐겨 하시는 편이셨어요? 범생이었죠. 그러니까. 범생. 바둑도 하시고. 네네네. 저는 왜 시장이 잘 안 믿기죠. 네, 뭐 일단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 시절에 읽으신 책 중에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뭐 톨스토이 부활이라든가 옛날 그 고전 중심으로 많이 읽었죠. 고전을 좀 사랑했던 청년이셨군요. 중심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간혹 무협지도 많이 읽었죠. 그렇죠. 이제 그 시절에는 무협지나 만화를 읽으면은 부모라든가 선생님들이 많이 못하게 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고 만화도 많이 있고 무협지도 있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뭐 요즘에는 만화도 많이 그리고 뭐 예. 웹툰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다양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가 청년의 세계가 많이
여러 가지 업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차항조 시대에는 뭐든지 하면 좋다. 그 시절은 상당히 갇혀져 있었죠. 모든 네. 생각이. 네. 문학도 좀 네.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에 그럼 새롭게 좀 배우고 싶은 취미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악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네, 그 뭐 아코디언. 예. 아코디언. 조금 하고 하실 줄 아니 아시나요? 그 못했죠. 네. 피아노 풍금 정도는 칠 줄 아는데 네. 예, 그 다음에 좀 아코디언까지 가야 되는데 피아노. 그래서 네. 저희 딸한테는 피아노를 좀 가르쳤는데 네. 네. 예, 딸이 또 그 별로 저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직접 사람마다 이제 소질은 배워보시는 다르니까요. 걸로. 척이 하는 네. 거 보고 뭐죠? 뭐 네. 바합니까? 뭡니까? 아. 그 있잖아요. 맨 처음에 초기 단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네. 바이엘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바이엘은 이제 예. 그것은 더 올라갔고. 네. 그래서 포기하고 공부해서 지금 직장 생활 다니죠. 공부를 좀 하고. 네. 근데 이제 시장님은 또 새롭게 아코디언. 예. 하시면 또 이렇게 네, 하고 노래와 이렇게 싶은데, 하잖아요. 네. 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너무 바쁘시니까요. 또. 예.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도전해 보시는 걸로. 도전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의 개인사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또 올해 새해 계획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은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엘빙이 최고다. 걷기를 하루에 네. 적어도 6km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인데 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통상 아침에 새벽 5시에 네. 일어나야만이 그게 가능하죠. 예. 6시에 일어나면은 출근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은 바빠요. 그런데 그렇죠. 피곤하면은 5시에 못 일어나고 5시 40분, 50분에 일어나고 이제 이러죠. 그래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이제 그러면은 네.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걷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작년에는 일 때문에 살이 빠지셨지만 네. 올해는 좀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금년에는 이제 항토끼를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시민들 운동하시라고. 네. 맨발길. 네. 그래서 맨발길 초당산 좋더라고요. 항토끼를 1km 해주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양을산이라든가 이 또 사막도 네. 또 오감동 수변공원 등의 좀 여러 군데를 항토끼를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만드시면 시장님도 많이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걸으시다가 많이, 이제 네. 시민들 많이. 보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좋아라 합니다. 좋아라 하는데 네. 항토끼를 만들어 드렸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 저녁 때 도시면서 이제 등을 좀 만들어 달라. LED 등 또 그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엔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토끼에다가 1km 되는데 전기장판을 좀 깔아드릴까.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럴 생각만 갖고 있죠. 예. 항상 시민들을 위한 마음만. 네. 실천한다고 나가셨으니까 네, 생각을 잠깐 하셨는데 어떤 네. 사모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아유, 네. 박옥률 목포시장은 예. 항토끼를 깔아놨으니까 겨울에는 지금 발이 너무 차니 네. 전기 장판 좀 깔아주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내가 그래서 웃었습니다. 네, 그냥 우선 알겠습니다. 항토길 함께 걸어보시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또 계획을 또 들어봤으니까 또 목포시의 변화를 위한 또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한 해 동안 버스 문제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될까요? 금년 이제 7월 1일부터는 예. 시내 버스가 태연 유진이 아니라 새로운 버스 회사 4개로 해서 시내 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예. 그걸 계획으로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은 한 4개 잡고 그래서 버스 노선별로 잡아서 회사를 4개 잡아가지고 하나는 시외로 나가는 것은 목포시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분담금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나름대로 분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운영하면서 그쪽 지자체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간은 입찰을 해서
버스 회사를 3개를 세울 계획이고요. 노선도 한 10개로 축소하고 버스의 구간, 승강장 구간도 좀 멀리 지금 뭐 100m 이내인데도 있고 100m 전후도 있습니다. 좀 네. 멀리 해야만이 버스 투입도 좀 줄어들고 네. 그러면은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제 시민의 세금이 네. 적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업인데 공기업화 하려면 이제 공영으로 바꾸려면 사형에서 공영으로 바꾸려면은 그 버스 회사의 재산, 네. 유형의 재산인 노선권을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감정평가법인 3군데서 각각 평가한 것이 218억, 210억, 203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인 210억 정도로 예. 매입을 하고자 또 시민들로 구성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그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 그러나 좀 더 다운시키는데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아무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가- 버스 문제만큼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또 목포 신화 통합 상생 과제를 발굴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첫째는 우리 신안 국민들, 주민들한테 네. 잘해드려야 되죠. 근데 우선 신안 주민들이 이 섬에서 나와서 장례를 치를 때 힘들다, 1박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하장로를 지금 5개를 가동하고 있는데 1기를 더 가동해서 신안 주민들, 신안 국민들, 섬 주민들을 위한 하장로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신속하게 당일에 끝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도리다 생각하고 있고 신안의 그 각종 비금의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들 신안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약 20억 정도를 우선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관광에 있어서 신안의 관광 명소가 퍼플거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안 관광 명소와 목포 관광 명소를 합쳐가지고 신안 목포 관광 상품, 네. 또 티켓팅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지역 경제 유통도 같은 티켓으로 상품권으로 같이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이런 공공체육시설 같은 것도 목포가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안의 군 체육회에서도 목포를 와서 활용하고 또 이용료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좋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네. 올해도 뭐 작년과 못지않은 여러 가지 성과가 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목포 시민분들께 한번 영상 편지 남겨주시죠, 시장님. 네, 앞에 보시고.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청룡이 하늘을 나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목포 시민들도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목포시 발전에도 함께 큰 성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MBC 유튜브 미니대담 오늘은 박홍렬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미니대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